오늘 이유근의 주식사냥, 우주사냥의 이유근입니다. 자, 오늘은 주식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정보보다는 지진 정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뭐 갑자기 뭐 주식 관련된 유튜브 채널에서 뭐 지진 관련된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지진이나 날씨에도 관심이 많긴 합니다. 근데 특히 이 지진에 대한 관심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특히 일본의 이 대지진의 확률이 높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은 이제 굳이 경제적인 거라 또 굳이 이제 관련 짓자면 일본에서 만약에 이제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일본에 대한 경제 타격, 무역에 대한 타격, 우리나라도 받을 수 있거든요. 2021년 동일본 대지진 때도 그런 경제적인 충격이 온 적이 있었어요. 다행히 뭐 그런 거는 우리나라는 극복이 됐지만 일본은 좀 현재 어려운 상황이게 되고 그랬을 경우에 우리나라에 또 파급력을 줄 수도 있는 부분에다가 실제적으로 이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우리나라 쪽으로 대지진 확률도 높아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자체에도 큰 타격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간접적이든 또 직접적인 지진이라는 타격이든 우리가 2016년도에 경주 그다음에 이후에 이제 포항 지진까지 봤을 때 그동안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였었어요. 근데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우리나라의 지각판이 일본 쪽으로 휩쓸리면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이 판 경계층을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또 그 동남부 지방이 그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포항과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이제는 우리나라의 서울과 경기, 또 충청 이 지역으로도 확대가 될 수 있는 거고 이미 지진이 발생했던 포항과 경주, 영남부 지역은 더 강력한 규모 7 이상의 지진도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난카이 지진이 발생을 한다면 일본은 당연히 큰 충격을 입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간접적인 영향은 충분히 받을 겁니다. 부산이나 또 제주도나 남부지방에는 또 건물이 흔들리거나 붕괴될 수 있는 확률도 있는 거고 이 난카이 지진이 발생 이후에 우리나라도 직접적으로 내륙에 지진이 발생해서 정말 큰 피해가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피난에는 도움이 될 것이고 앞으로의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이 흐름 속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흐름도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난카이지 지진이라고 하면은 지금 왜 이 뉴스가 나오고 있냐면 오늘 4시 반 정도에 일본의 시코쿠 섬 남부 쪽에서 규모 7.1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시코쿠 밑에 발생한 이 지진, 그러니까 미야자키현에서 약 이제 진도 6 정도 되는 규모로 7.1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 지진이 발생한 이 해역이 난카이 해구가 그러니까 난카이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이 진원지에서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지진이 나중에 이 대지진이 서로 이렇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규모 8에서 9의 대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이 규모 8에서 9 대지진 확률이 지금 평상시보다 높다는 일본 기상청의 연구 결과가 나왔고 처음으로 일본 난카이 해골 지진 임시 정보가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난카이 해골에서 규모 8 이상의 대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상정해 두고 지금 정보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고 그만큼 가능성 자체가 평상시보다 높아졌다는 얘기 됩니다. 그러면 난카이 대지진이 정말 얼만큼 무서운 거길래 이게까지 호들갑을 떠느냐는 거죠. 난카이 트러플 지진이라고 하는데 난카이는 이 남해를 의미합니다. 일본 말로 트러플은 협곡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난카이 대지진은 보통 100년에서 150년 정도로 발생을 하는데 30%, 30년이나 발생 확률이 무려 80% 이상으로 상승을 했었어요. 1970년도부터. 근데 지금 2000년 넘어간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발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난카이 트러프 지진이 발생을 한다면 규모 8에서 9 정도의
굉장히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가 규모 9.1이었거든요. 난카이 지진이 발생한다면 규모 8에서 9 지진이에요. 근데 이럴 경우에 지금 진도가 무려 7 이상, 8 진도 7 이상의 강진이 발생할 텐데, 이럴 경우에 이 난카이 해구에서 발생한 지진이 쓰나미가 이쪽으로 몰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시코쿠나, 또 이 규슈나, 또 혼슈나 이쪽으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사망 실종자가 무려 23만 명을 예상하고 있고, 피해 규모가 약 2천조 규모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21년도에도 규모 9를 능가한 지진이 7, 80% 예상을 했는데 2022년에는 40년의 발생률 90% 수준으로 높였어요. 물론 이게 확률적인 부분이니까 꼭 발생하리란 법은 없습니다만 지금 1946년도에 나니카이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지금 이제 100년 수준에서 보통 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조만간에 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일본 기상청과 일본 지진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난카이 지진의 문제는 뭐냐면 쓰나미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크다는 거예요.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이쪽에서 발생하는 난카이 지진이 발생을 하게 되면 동일본 대지진도 쓰나미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컸잖아요.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규슈나 시코쿠나 혼슈 전방위적으로 강한 쓰나미가 몰려갔을 경우에 쓰나미로 인한 사망자가 상당히 높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일본의 경제적 피해는 상당할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최악의 경우는 32만 명이 사망할 것이고 피해 규모가 약 220조, 2천조 정도 될 것이다라는 연구 결과가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만약 실제 발생한다면 2011년 동일본 대지진보다 약 11배나 높은 수치의 경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그 난카이 트러프 지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오늘 발생했던 이 일본의 이 미야자키현의 규모 7.1의 지진이 난카이 대지진 확률을 높이는 결과를 나왔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 만약에 전진으로 볼 수도 있어요. 난카이 트러프 대지진의 전조 현상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 최소 일주일 정도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혹여나 일본 남부 쪽으로 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이 점은 특히나 명심을 하셔야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난카이 트러프 지진에 대한 부분은 일본이 30년도부터 이미 상정하고 대비를 하고 있지만 자연재해를 대비한다고 해서 이거를 막을 수 있지는 않잖아요. 동일본 대지진이라는 것도 보십시오. 일본이 그만큼 수많은 화산과 지진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내진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강제 대책과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지만 규모 9의 지진으로는 대응이 안 돼요.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난카이 지진이 발생한다면 우리나라도 안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우리나라가 포항 지진, 경주 지진을 피해를 입었잖아요. 이제는 수도권이나 충청도까지도 강한 규모 5의 6 이상의 지진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 또 이미 지진이 발생했던 동남부 지역에는 규모 6 이상의 강진도 또 한번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는 동해상에서의 강한 지진으로 인해서 동해안에 큰 해일 피해, 쓰나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될 수 없고 우리나라도 결국 지진으로 인한 충격파로 인해서 큰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사실 이거는 약간 이상적인 어떤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 있지만 외국인들의 투자가 기피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일본 난카이 트러프 대지진에 대한 이 관심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부분들은 결코 일본의 내부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일본에만 문제가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의 경제적 충격, 그거는 그 우리나라라도 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나라에 또 실질적인 지진 피해가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들이 무시하거나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꼭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향후 일본 그 난카이 쪽에 향후 어,
한 일주일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일본은 결국에는 거대 지진에 대한 주의를 처음으로 당부를 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이 난카이 대지진의 발생 가능성을 높게 본 것은 이미 70년, 80년도, 1980년 그때부터였기 때문에 이 처음 지금 미야자키 지진에 대해서 거대 난카이 지진의 관련성 조사와 더불어서 난카이 지진 주의까지 발 당부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일본의 지진에 대한 관심을 여러분들 촉각을 곤두세워 주시고 특히 향후 1, 2주 안에 일본을 여행을 가신 분들은 이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가셔야 된다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일본이 참 문제가 많은 나라이긴 하지만 일본이 천벌을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일본이 잘못한 거 많고 일본이 분명히 저는 천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일본 자체가 이제 정말로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나리카의 대지진이라는 거는 결코 우리나라와 별개를 볼 수 없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도 분명히 그 충격파가 옵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하게 수도권 쪽이나 충청도 대진이 발생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진짜 엄청난 인명피해, 물적 피해가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두서없이 얘기가 된 거지만, 난카이 대지진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 꼭 참고를 해주시고, 꼭 예의주시를 하셔야 한다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또 여러분들도, 또 좋은 정보, 또 주식 관련 내용 올릴 테니까요. 참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난카이 대지진에 대한 경계 충분히 해야 한다라는 부분들 꼭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